최근 들어 점점 더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불안을 겪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며 심지어 살면서 필요한 것이기도 하죠. 불안은 우리에게 위험을 알려주고 여러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인 DSM에 따르면 불안이 일상의 기능과 삶의 다양한 측면에 많은 손상을 초래하기 시작할 때 병적인 수준의 불안이라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불안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신에게 불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다면 본 영상 속에 불안과 관련된 신호지만 모르고 있었을 수 있던 6가지 신호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미래의 위협에 대한 예측. 여러분은 이미 불안이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수 있지만 불안이 항상 실제로 존재하는 위협적인 것에 의해서 촉발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불안은 거의 모든 것에 의해 유발될 수 있고 특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발될 수도 있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힘이 있어서 얼마나 비합리적인 생각인지와 상관없이 위협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처럼 느껴질 수 있죠. 예를 들어 특정 종류의 불안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판단하거나 비웃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 상황들을 완전히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둘째,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징후입니다. 불안은 여러분의 생각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안은 여러분의 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강한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이죠. 불안의 일반적인 신체적 징후로는 가슴 통증, 두드러기, 위장기관 문제, 근육의 긴장, 수면 문제 등이 있습니다. 또한 불안은 더 미묘하고 덜 알려져 있는 신체적 징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낮 시간 동안에나 잠자는 동안에 이를 갈거나 턱을 꽉 무는 습관을 가지게 되어 턱이나 얼굴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인해 지속적인 딸꾹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위험해질 수 있는 건강 상태입니다. 불안으로 인해 신체적 증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불안이 발생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흔히 질병이나 고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된 끊임없는 걱정으로부터 불안이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당뇨병이나 심장질환 또는 심장마비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 있죠. 또한 천식이나 심각한 알러지와 같은 다른 건강 상태로 인한 걱정도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해리입니다. 불안을 회피하기 위한 방어 반응으로 기억, 의식, 정체감에 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해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해리 반응은 자신의 신체나 정신으로부터 분리된 것처럼 느끼는 이인증이나 현실이나 자신의 주변 환경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느끼는 비현실감입니다. 해리 현상은 주로 해리 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높아진 불안이나 스트레스로부터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해리 현상을 경험한다면 이는 불안에 대한 여러분의 투쟁 도피 반응이나 경직된 반응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죠. 다섯째, 신경증과 같은 특정한 성격입니다. 특히 신경증과 같은 특정 성격이 불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경증의 경우 분노, 짜증, 남을 의식하는 등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만성적인 정서적 불안정함과 심리적 고통에 취약한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런 특성은 완벽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결국 불안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이 자주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종종 실패를 하지 않는 방법에 몰두하며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들과 상상한 결과에 대해 걱정하는 데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경질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경험들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불안으로 향하는 길을 제공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우울증. 가장 흔히 다뤄지고 있는 정신장애들 중 2가지는 우울증과 불안이죠. 그리고 이 2가지 모두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두 문제를 따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우울증과 불안을 같이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 우울증에 취약한 사람들이 불안에도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태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울증이나 불안 중 한 가지나 두 질환 모두를 가진 사람들은 학대를 경험하거나 어려운 어린 시절을 경험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질환 모두 편도체와 전두엽 피질과 같은 유사한 뇌 영역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본 영상에서 다른 점들과 관련이 있었나요? 불안의 위험 요소들 중 몇 가지를 인지하여 자신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불안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불안장애로 힘듦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영상이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본 영상이 도움이 될 분들에게 공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림 버튼을 눌러 새로운 영상을 올릴 때마다 알림을 받아보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에 사용된 참고 자료는 아래 설명란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